그래서 뭐 원문 설명을 통해서 피로 증후군이 양방보다는 오히려 한방에서 훨씬 더 설명이 잘 돼 있고 디테일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례들을 들면서 누구누구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치료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결과임을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냥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저희 한의원 치료받으면 분명히 컨디션 좋아질 건데 컨디션 좋아지면은 일상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러면 너무 좋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요즘 진짜 못했는데 오랜만에 친구하고 산에도 가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원하는 결과 맞으시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해주기만 하면 뭐 제가 뭐 친구 뭐 소개 뭐 많이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케빈 호군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비판을 절대 하지 말라,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간호조무사들 교육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돼요. 저희 팀장이 사람 인신공격한 건데 그런데 저희 팀장이 틀렸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못해요. 예. A와 B는 다릅니다. 이거와 A와 B는 틀립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틀리다를 쓰더라고요. 어머님 그거는 틀리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틀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환자들은 그 마음에서 방어벽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장이 어머님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간 때문입니까? 원장님,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혈액순환 피순환 때문입니까? 하면 일단은 무조건 맞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추가적 설명 더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환자분들이 상담할 때 막 자기 주장을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완전 틀렸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말만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yes, 맞습니다. 잘 알아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환자가 막 이야기하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비판을 절대 하지 말라. 틀렸단 말을 하지 말라. 무조건 예,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을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판을 당하거나 틀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보통 즉시 방어적인 태도로 보이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 이건 보이소 아니면은 원장님 제가 그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이제 더 하면은 세일즈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데 그래서 세일즈를 위한 심리학, 최면학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심리학 책들하고 최면학 책들을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 3개월 한약 매출을 위해서는 첫 진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보통 호감도의 90%를 결정짓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살짝 웃는 모습도 연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환자를 웃으면서 맞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인사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환자가 왔다.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결제되는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앉아있다가 그대로 응대를 해서 결제되는 결제로 비교를 해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너무 갑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환자 왔는데 막 벌떡 일어나 버리면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긴 하지만 저희는 요즘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와 보조를 맞춰라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미러링, 페이싱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러링, 거울 기법이죠. 거울 기법. 상대방 하는 동작을 따라해라. 페이싱,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라. 이런 건데 예전에 이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상대방이 하는 동작을 실제로 그냥 보고 따라하라. 코 만지면 코 만져라. 머리 만지면 머리 만져라. 이런데 저 예전에 이거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예민한 금치해진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장님 왜 자꾸 제 행동 따라하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일반적인 세일즈 기법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페이싱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의 대화 속도에 맞춰라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라라고 하는 거를 한의사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체질 진단이라는 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러니까 팔체질이 아니더라도 사상체질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좀 소음인 같네라고 한다면 너무 막 다가간다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톤으로 약간 느린 듯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인 설명 위주로 가는 거고요. 토양 체질이다, 뭐 소양인이다 해버리면 이분들은 감정적 공감, 유대감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어머님 옛날에 그러면 이거 어땠어요? 뭐. 어머니 아드님은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지금 피로감에 대해서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유도를 해 나가는 거고 태음이는 말이 너무 길어지면 결절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고 굵게. 예. 금체질은 그러니까 태양인이죠. 금양체질, 금운체질 같은 경우 이제 까칠한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이게 팩트에 기반해서 상담해야 결제율을 가장 확실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틀린 이야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안티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금양체질, 금운체질, 즉 태양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체질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약간 토체질, 소양인이면 말을 조금 빠르게 하시고요. 소음인이면 조금 차분하게. 상대방은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해버리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체질별로 이런 것들은 맞춤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NLP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4가지 유형으로 막 나누거든요. 뭐 시각 우위형, 청각 우위형, 아니면 뭐 촉각 미각 우위형, 아니면 뭐 사고 감각 우위형 이렇게 나눠서 막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뭐 포지션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뭐 사상 체질로 진단을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킨십을 통한 친밀도 상승.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세일즈에 있어서. 그래서 뭐 세일즈 책에 봐보면 뭐 정말 그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살짝 건드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픽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뭐 촉지를 해야 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건드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새끼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어디를 어깨를 만져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한의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맥, 복진, 뭐 체간 측정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맥과 복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3개월 결제하려면 진맥, 복진은 무조건 해야 된다. 눌러보고 여기 환자가 하면은 그냥 그 해당하는 장기를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장 반사에 따라 가지고 뭐 여기 아프면은 뭐 어느 장기가 안 좋으면 여기 아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복모혈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진맥도 반드시 진맥을 한 다음에 맥이 빠르다 느리다는 어차피 맥박에서 다 체크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마치 이제 지금 진맥을 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맥이 조금 빠릅니다 어머니. 1분으로 치면 대충 한 70, 한 4회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앞에서 맥밖에 다 재고 왔지만 그거 보고 74회네요 하는 거랑 맥을 잡은 다음에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수영면 검사기 있으면 거기 보면 HRV 검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부정맥기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맥을 짚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맥을 짚은 다음에 실제로 약간 부정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맥이 지금 잘 뛰고 부정맥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검진 해봐도 부정맥은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해줘도 환자들은 되게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맥을 선호하든 진료에 사용하든 저는 뭐 물론 87 맥진에 28 맥진을 많이 사용하지만 진맥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진맥 복진을 하셔라. 이거를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억지로 하려고 막 이걸로 이렇게 어깨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뭐 접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좋냐 이거죠. 복진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복진이. 그리고 뭐 하여튼 오감을 활용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적용을 해라. 그리고 후각, 미각 이것도 만약 스틱 한약 이런 것들을 한 포 그냥 먹여라 이런 것도 이게 아깝다면 한의원에 좀 한약차를 다려놓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저희는 2종류를 다려놓거든요. 뭐 태양이라고 소양이라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한약차 하나랑 태음이라고 소음이 먹을 수 있는 한약차 뭐 게지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게지탕을 다 넣진 않고요. 뭐 게지하고 뭐 생강, 대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한약차를 좀 다려놓으면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강한 냄새는 아니고 강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잔씩 이렇게 먹어보고 하면은 대충 이런 맛이겠구나 한약이 이런 맛이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의 세일즈입니다. 촉각, 맥진, 목진은 피수시시. 그리고 엄청 중요한
또 세일즈의 원칙 중에 예스 세트 만들기입니다. 세일즈 책을 읽어봐 보면 예스 세트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예스 세트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세일즈 원칙인데 진짜 뭐 세일즈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2월 16일 맞죠?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 되게 맑죠?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스를 구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한의사가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한의사는 예스 세트를 만들려고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 보통 이제 스톡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스톡 스피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기보다 그냥 예진표를 보고 꼼꼼하게 문제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스가 나오도록 이런 증상이 있네요. 예. 또 이런 증상이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예만 나오도록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들께서 실수하는 게 아니오가 나오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설사를 한다라고 체크가 되는데 그럼 변비는 있으신가요? 변비는 없으시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변비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니오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는 순간 이 나에 대한 고객의 감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진표를 활용을 해도 예스가 나오도록만 계속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환자분 요즘 이런 증세가 있네요. 그렇죠? 요즘 이런 증세 때문에 정말 불편하셨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부가 의문문을 환자분의 예진표에 체크한 증상에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스 세트 질문은 동의를 구하기에 가장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내내 네 라고 말해오던 환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자 그러면 3개월 결제합시다 했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예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런 증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마지막에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패턴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는 yes, 예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변비가 그러니까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변비는 아예 발생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면 예라고 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나오도록 의문문을 바꿔서 물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시를 들어라.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누구누구님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누구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해주면 돼요. 똑같은 증상에서 이렇게 했더니 3개월 했더니 정말 좋아졌다. 똑같은 증상을 호소를 했는데 진짜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진단 받았는데 약물 3개월 치료했더니 깨끗하게 좋아졌다. 불면증이 되게 심했는데 이 약물을 먹고 한 2달 정도 먹고 불면증이 깨끗하게 나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비포 애프터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시를 들어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환자들은 굉장히 결제율이 올라가게 되고 설득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이러한 최면 세일즈 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이야기하다가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한의학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 단어를 그냥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면 세일즈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저희가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안전하게 이런 단어를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버리면 원장님들이 그거 뭐 쓸데없는 거 이거 왜 있지 하면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단어가 나올 때는 조금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환자들을 보면서. 저희 치료가 굉장히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치료인데 뭐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딱 시각적으로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5분 만에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의 중요한 거는 뭐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인지를 하라는 거죠. 체인지를.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약간 천천히 그리고 목소리를 낮게 해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아니면 한 템포 정도 호흡을 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야 말의 권위와 자신감이 불어넣을 수가 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물을 마시면서 한 템포를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면적 반복 기법을 적용해서 무의식을 지배해라. 피처링 같은 단어 반복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상담을 하실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최면술사가 최면하는 과정을 떠올려보면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최면에 빠집니다. 당신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단어를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세일즈에 있어서도 핵심 단어나 이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사실 저희 한약치료 효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희 한약치료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명확하게 환자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말끔하게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을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이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부신하고 갑상선 이것도 뭐 기허다 아니면은 그게 음혈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반복 기법을 계속 쓴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2시간 강의 들으셨는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이제 더더욱 직접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버리면 환자분들은 무의식이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저희 약물을 복용하시면 더 기운 나시고 더 기운 나고 더 기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시면 하셔도 돼요. 사실 한약의 효과는 최고이고 최고이며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또 이 토양체질 같은 분들, 소양인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즐겁게 받아줍니다. 근데 금양체질, 금운체질, 태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양체질, 금운체질 같은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섞어서 들어가는 편이고요. 토양체질 아니면 토음체질, 소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럼 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이제 항상 결제하기 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젠테이션 나중에 보면 3개월을 복약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을 왜냐하면 이렇게 팍팍팍 찍어 놓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구성을 했는데 이 단어가 설득을 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지닌다라고 세일즈학에서는 밝혀져 있죠. 뭐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새치기를 해놓고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넣어주는 빈도하고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 빈도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냐하면을 붙이면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왜 3개월을 먹어야 되느냐. 이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must 단어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만 합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대로 두면 질병의 단계로 진행되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것들을 must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3개월은 무조건 하셔야만 합니다. 침치료와 약침치료도 병행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must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강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must 단어를 사용을 해서 환자들의 의식 구조를 지배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최면 세일즈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must 단어를 상담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이거는 강조를 하고 저희도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an, can't,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한의학 치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치료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시피 옛날부터 이런 것들 잘 치료해 왔다. can't, 양방에서는 할 수 없다. 영양제에서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효과가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인위적으로 자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런 증세들을 우리 한의원의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3개월 치료를 하면은 나을 수 있다.
한 달만 치료를 해도 컨디션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캔과 캔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무의식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으신 원장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조금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력한 암시를 걸어버린 거죠. 암시 최면 기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 제공 플러스 알파 제공 이런 것들은 저희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면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확한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정확한 의학 정보.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봐라 라는 걸로 알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공동해석을 찾아 함께 대응하라.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양방 까라, 그리고 영양제 까라, 건강기능식품 까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동해석은 항상 저희한테는 양방이 돼야 됩니다. 호르몬 제제의 부작용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영양제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기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하면 안 되고 기사나 신문 자료나 논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불리한 것은 미리 고백하라 이러한 그 세일즈 기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값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멘트를 가볍게 던지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세일즈 책에 봐보면 아 저희 상품의 단점은 뭐 이러이러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이런 게 장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근데 가격 비싸다는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얼마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약간 금액은 조금 뭐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를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것은 미리 고백하라.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양약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양약과 같은 부작용은 전혀 없다. 뭐 스타벅스 커피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보다는 그래도 싸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하고는 금액은 비슷하고 양약보다는 조금 비싸나 스타벅스 커피 한 잔보다는 오히려 쌉니다. 한 포의 가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젊은 분들은 되게 웃으시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타벅스 보통 제일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거는 뭐 자바치 프라푸치노 이거든요. 자바치 프라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자바치 프라푸치노 뭐라 먹을 거니까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분들한테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한 잔 가격보다 한약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약보다는 비싸지만 자바치 프라푸치노보다는 저렴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빵 터지세요. 네. 6,700원인가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죠. 자바치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레귤러보다는 조금 뭐 비슷하거나 약간 더 싸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웃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거 이야기했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라. 스틱 한약, 프리미엄 한약, 경옥고 공진단 이런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은 원장님께서 치료 계획서는 다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몇 개월 결제할지 정도는 환자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멘트에 이게 세 달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한 달씩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는 한 달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환자가 무언의 압박감을 가지는 거지만 절대 강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의 마지막에는 한 달을 할 건지 아니면 3개월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먹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 환자분이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먹을 건지 말 건지 편하게 결정하십시오. 이러버리면 먹을까 말까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할 거냐 3개월 할 거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달 할지 3개월 할지를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아주 흔한 세일즈 기법인데 더블 바인딩의 법칙 또는 뭐 다중 바인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바인딩을 말 걸어도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한 달 할지, 3달 할지, 6달 할지, 9달 할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러버리면 아예 안 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안을 던져주는 거예요. 한 달 할지, 3개월 할지 어머니께서 스스로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앞서서 한마디 멘트가 붙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대부분은 3개월을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은 3개월을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은 3개월을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은 3개월 하시는데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만 먹는 것도 되게 원장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제 나갈 게 두 제는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한의원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처음부터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니까 환자들이 한 달을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일반 환자분들한테도 충분히 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 제만에 이 환자의 질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원장님들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뭐 2, 3개월은 먹여야지 이런 그 피로 증후군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라가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2장 딱 남았거든요. 동요하는 마음을 자극하라. 이 3달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할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장님 이 멘트를 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직접 많이 합니다. 어머님 근데 뭐 3달 결제하면 할인율은 조금 할인 혜택은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한 달분에 40만 원인데 3달 하시면 저희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동요하는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할 것. 사실 뭐 10% 할인 혜택이 좀 애매하면 원장님께서 그걸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뭐 플러스 스틱 한 약을 저희가 뭐 3개월 하시는 분들한테는 3개월 끝나고도 그 증세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틱 한 약을 30%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그건 이제 원장님께서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1월 특별 할인 중이라 이번 달에 제공한 혜택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3달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해서 환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3달 결제를 하지 않으면 너의 손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예전에 그 저희 후배가 그 뒤에 이제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 제가 진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님 그 상담한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를 3개월 안 하면은 이 혜택을 안 받으면은 내가 바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어차피 3달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이 10% 혜택을 받지 않을 거냐. 네. 금전적 혜택 그리고 체력의 증진, 이 2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는데 3달 결제를 해도 4달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3달 결제를 해도 10% 할인이 또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버리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플러스 알파는 좀 되게 저렴한 부분으로 가더라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경옥고 스틱을 서비스로 주고 싶다 하는데 그거를 뭐 하루에 3포씩 먹이면서 90포를 서비스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뭐 이틀에 한 번씩 먹어서 15포를 한 달분으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달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30포를 하루에 한 포 먹어서 한 달분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루에 3번 먹는 걸로 11분을 제공한다 이래 버리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30포라도 서비스로 주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만 먹이게 해가지고 기간을 길게, 긴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 멘트, 프레젠테이션의 제일 마지막에는 최면 단어와 세일즈 단어로만 구성된 단어를 조합을 해서 빡! 이렇게 멘트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은.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좀 드러났어요. 이거는 뭐 다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 글들이 실제로 최면학적인 단어거나 세일즈에 굉장히 효과적인 단어다라고 밝혀져 있는 단어들의 조합인 거죠. 저희 한의원 치료법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입증이 되어 있는 한의학적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환자분 체질에 필수적인 약재로만 배합합니다. 최고의 약재로만 특별하게 조제를 했기 때문에 환자분의 컨디션을 확실하게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자극적이고 부작용 많은 양약 치료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치료이고 효과가 거의 없고 미약한 영양제에 비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이 빠르게 컨디션이 좋아지셔가지고 이 한의원 오신 것도 그만 오시고 좀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뭐 이혜진님 상태에 꼭 맞는 약물을 제가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 3개월 동안 치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3개월 결제율이 확연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이행하는 마지막 세일즈도 중요한데 약속한 것보다 더 줘라. 원장님이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도 중요하다. 뭐 조제 기간 동안
3일치 약물을 서비스로 준다라든지 이런 거죠. 저희는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조제 한 3일 정도 걸린다 해놓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일분의 약물을 원장님께서 서비스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특별히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누구누구님한테만 특별히 3일분의 약물을 원장님께서 복약하시라고 드렸다. 원래 이렇게 안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9봉이나 6봉 정도 주면 플러스 알파를 받잖아요. 되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차를 사도 옵션 같은 거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 더 붙여주면 그 영면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저희 장모님 옷집 그 아울렛에서 보니까 행사한 거 보니까 할인율을 뭐 60%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만족을 해서 사는데 나가기 전에 다시 적립금을 3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추가적 할인을 해주고 마지막에 그래도 너무 기분 좋게 나가려고 하는데 양말까지 다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또 선물 받고 또 선물 받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비싼 돈을 결제를 하셨음에도 또 비싼 돈을 결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보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조성이 되는 거죠, 한의원이. 그리고 하여튼 데스크에서는 마지막에 치료 동의서 환자분들이 쓰고 환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동의서를 무조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환자가 안 먹는다. 도저히 뭐 부담돼서 안 먹는다 할 때 데스크 팀장이나 아니면 좀 똑똑한 직원이나가 한 7일분 정도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예? 아니면 3일분 정도 보통 대부분은 조금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3일분 한번 드셔보시고 3일분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분은 7분 정도 드셔보십니다 라고 마지막 이 멘트만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체험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래도 비용이 꽤 되잖아요. 모이면 크잖아요. 환자분들이 보통 3일분, 7일분 이렇게 먹는 거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조금 상비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아까 그 부신 피로를 보강할 수 있는 약물 보부신제, 보음열 플러스 안신지제가 조합되어 있는 안신보심탕 이런 처방들은 좀 상비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후배들은 제가 가감했던 어떤 처방인데 거기다가 철신보심탕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안신보심탕에다가 박철진의 철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처방을 그냥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냥 뭐 보약이 그냥 상비약의 개념에서 한 3일분에서 7일분 정도 피곤하다 하면 드리는데 먹으면 되게 효과가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허가 있고 혈허가 있고 기혈구가 있을 때 이게 그 약을 쓰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허가 없을 때 보기약을 쓰는 것, 그러니까 기실증, 그러니까 음혈허만 있을 때 보기약을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혈허가 없을 때 보혈약을 가한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동의보감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허일 때 기혈 구허약을 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기허인데 사군자탕 안 쓰고 쉽게 말해서 팔물탕 써도 괜찮다는 거죠. 기호에 쓰는 보존기탕에도 당귀, 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부신제, 보혈제가 현대인들에게는 보약으로서는 기본이니까 그거를 상비를 했다가 항상 이 선택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3, 4일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원장님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한 달 먹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20분 상담했는데 목 아프게 상담했는데 그냥 간다 해갖고 빡친다 이렇게 소금 뿌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체험 선택, 저렴한 체험 선택권을 하나 만들어놔라. 보통 결제 안 하신 분들 3일에서 7일분은 무조건 먹는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참 이 돈도 얼마 결제 안 했는데 20분씩이나 잡아먹었네, 30분씩 잡아먹었네. 다음번에는 돈 생기면 꼭 이 원장님한테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시 7일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를.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결제 안 하실 거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저희 한의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직원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멘트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결제는 안 할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제 안 하실 거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산 사투리를 섞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엄청 혼내고 이제 그 응대를 너는 하지 말아라고 이제 지적을 했죠. 교육으로서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를 보고. 근데 서울에서 그래도 진료하시는 원장님들 조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사투리 안 쓰면 그래도 훨씬 친절하게 들리잖아요. 네. 사투리 쓰는 부산 여자인데 이제 좀 까칠한 직원인데 해버리면 이건 진짜 교육이 힘들더라고요, 되게. 예. 그래서 약간 마음을 놓고 그냥 그 친구한테는 이걸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시간 너무 길게 됐네요. 그럼 2시 반까지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시 40분이니까요. 2시 반부터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원장님 집에 같이 갔다 오시죠. 뭐, 그렇다고.